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약속을 지키러 왔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캐스의 월급, 과연 100만원 이하인가, 최저 시급보다도 못한 월급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됐어요. 일단 저는 캐스이는 월급이라기보다는 시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월급은 저희 진짜 대선배님들, 캐스이 퍼시픽 복지가 황금기였을 때 그때 조인하신 분들, 그리고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정말 각광받고 흔치 않은 직업이었을 때 그때 조인하셨던 대선배님들은 이제 월급을 받는 시대였죠. 그리고 저희는 시급입니다. 시급. 그리고 이제 업무 기간이 계약이 되어 있는 이제 계약직인 거죠. 근데 일정 기간의 계약 기간을 마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기계약직이 되는 건데, 무기계약직을 이렇게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일단 선배님들 월급의 장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옛날에 조인을 하시고 캐스이 복지가 황금기였을 때 그 조인을 하셨던 그 선배님들이라서 그 월급 액수가 좀 높아요. 많이 높은데 단점은 많이 일을 하셔도 그 월급이고 적게 일하셔도 그 월급입니다. 그래서 좀 더 벌고 싶으면 그냥 얼라운스에서 어느 정도 차이를 두는 것 뿐이지, 저희처럼 블로거가 많다 적다 해서 그 비행 수당이 늘어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저희 세대는 이제 시급인데, 이 시급의 단점, 일한 만큼만 받습니다. 장점도 일한 만큼만 받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좀 쉬고 싶다, 지난달 비행을 조금 힘들게 해서 이번 달은 좀 여유롭게 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68시간을 하셔도 되고, 또는 뭐 58시간을 비행을 하셔도 돼요. 또는 더 많게 일을 하고 싶다, 이번 달은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비행 스케줄을 조절하셔서 뭐 100시간, 120시간 팍팍팍 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통장에 꽂히는 돈이 아주 짭짤하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월급 통장에 찍히는 돈이 뭐가 총 합산해서 돼서 들어오냐 말씀을 드리자면, 블럭 아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듀티 아워스가 있고 얼라원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블럭 아워는 말 그대로 출발지에서 비행기가 출발을 해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을 블럭 아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 위 시간 빼고 공중에 있는 시간만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만약 조인하시게 되면 일단은 캐스이에서 제공하는 130불, 홍콩 달러 130불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비행 시간이 7시간이다 라고 하면 130 곱하기 7 해서 그게 이제 월급 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거기에 또 뭐가 더해져요. 지금 그라운드 듀티 아워라고 해서, 이거는 회사에 제가 비행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승무원들이 회사에 가요. 회사에 가서 이제 듀티 리포트 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브리핑 시작 타임. 그 전에 이걸 찍고 들어가요. 찍고 문제를 풀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세이프티 퀘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푸셔야 돼요. 그거를 문제를 풀고 브리핑 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브리핑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비행기 뜨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비행기가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착륙을 해서 비행기에서 나올 때까지의 시간, 약 30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시간은. 이제 그거를 다 합쳐요, 각 비행마다. 그래서 그 그라운드 듀티 아워스도 돈으로 다 환산이 돼서 월급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라원스라는 게 있는데, 이 얼라원스는 체류비예요, 체류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주 비행을 간다, 또는 뭐 암스테르담 비행을 간다라고 하면 그 목적지에 가서 여러분 그냥 뭐 쫄쫄 굶을 순 없잖아요. 생수만 먹고 버틸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 회사에서 밥 먹으렴? 이러면서 이렇게 돈을 줘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체류비를 주는데, 그 체류비를 이제 얼라원스라고 해요. 그것도 여러분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저 때는 뭐 미국이면은 미국 뉴욕 비행을 갔어요. 그럼 뉴욕 가서 호텔 도착하면 그 호텔에서 얼라원스를 직접 나눠줬는데, 요즘은 주 단위로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를 한번, 그러니까 그 세 개가 다 합쳐진 게 여러분 월급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과연 이게 100만 원이 넘지 않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캐스이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최소 70시간을 보장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달에 내가 너무 비행을 많이 했어. 그래서 이번 달은 좀 쉬고 싶어서 56시간, 58시간 이 정도만 비행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58시간을 비행을 했다고 쳤을 때 130 곱하기 58을 주느냐? 그게 아니고 그래도 130 곱하기 70을 해서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 이번 달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나 120시간 뛸 건데? 라고 했을 때 그럼 그래도 그 회사에서 130 곱하기 70만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130 곱하기 120을 해서 주겠다. 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소 비행시간을 70시간을 보장해 주겠다는,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70시간 이하를 뛰면 70시간을 그래도 해줄게 이 뜻이지, 적게 하든 많게 하든 무조건 70시간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루머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몇 시간을 뛰던 뭐 70시간만 수당을 준다더라 요런 댓글이 달렸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건 너무 잘못된 정보여서 그러니까 확신에 차서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자마자 삭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분명 계약서를 보셨으니까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너무 조금 이야기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죠? 이 블럭아워가 그러면은 정해진 비행 시간대로만 받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비행 시간이 되게 들쑥날쑥한 게 바람을, 그러니까 테일윈드를 타서 비행기가 빨리 오면은 그만큼 단축이 되고, 또는 맞바람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헤드윈드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비행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하면은 또 그대로 늘어나요. 또 어느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홍콩에서 인천 비행을 왔어요. 근데 그날 안개가 진짜 심했고 지상에서 바람도 꽤나 세게 불던 그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관제탑에서 무전을 쳤대요. 저희 칵핏 크루한테. 야, 여기 바람도 너무 세고 지금 가시거리 확보도 잘 안 돼 있으니까 안개 때문에 너네 우리가 further notice 줄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공에서 저희는 삥삥 계속 돌고 있었죠. 돌고 있었는데 이제 또 관제탑에서 연락이 옵니다. 야, 미안한데 오늘 안개가 쉽게 걷히지가 않네? 어쩌면 너네 김포공항에 착륙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기다릴게 해서 또 계속 기다립니다. 그래서 꽤 오래 기다렸어요. 한 40분 기다렸나?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비행시간이 늘어난 거죠. 본의 아니게. 물론 인천에 잘 착륙을 하긴 했어요. 다행히도 안개가 거쳐서. 근데 그렇게 해서 비행시간이 40분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정해진 비행시간은 뭐 3시간 40분이었단 말이죠. 그럼 3시간 40분만 주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플러스 40을 해서 늘어난 만큼 비행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블럭아워는 늘어날 수도 있고 또는 10분에서 20분 정도 줄어들 수도 있고 하니까 요것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라운드 듀티 아워도 마찬가지예요. 요 그라운드 듀티 아워는 언제부터 이게 책정이 되냐면 저희가 출근을 하잖아요. 출근을 해서 브리핑 시작하는 타임이 있어. 그러면 그 타임부터 이제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의 그 시간, 그리고 이제 도착을 해서 30분,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네덜란드 비행을 할 때가 있었는데 밤 비행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중국에서 무슨 작전이 있었나? 공군 작전이 있었나? 누가 시진핑이 어딜 간다 그랬나? 아무튼 그래서 그 상공을 닫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계속 그라운드에서 기다렸단 말이죠. 그때 그라운드 딜레이가 엄청 됐어요. 한 3시간 좀 넘게 됐었나? 그래서 이게 그냥 이거를 안 쳐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미 브리핑 끝내고 비행기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시간이 딜레이가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돈을 또 이제 회사에서 책정을 해서 줘요. 이 그라운드 듀티 아워도 꽤나 잘 모으면 쏠쏠하답니다. 그리고 이 그라운드 듀티 아워로 돈 벌 수 있는 비행이 또 뭐냐면 타이페이 스플릿이라는 게 있는데 밤에 타이페이에 가서 도착을 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일찍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크루들을 이렇게 공항에서 쉬게 하려니 그거는 좀 안 되고 법적으로 걸리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크루들을 호텔로 보내요. 호텔로 보내는데 그 호텔에서 쉬는 시간조차 이제 그 홍콩 노동법에서 제공하는 그 휴식 시간 기준에 못 미치면 그것도 고스란히 다 그라운드 듀티 아워로 들어가요. 좋죠?
그래서 그 타이페이 스플릿이 상당히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서 약간 돈을 좀 벌고 싶어 하는 크루들한테는 인기가 꽤나 많았던 비행이라고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스케줄이라든지 그 비행 특징을 잘 알아서 로스터를 막 이렇게 저렇게 조립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얼라운스는 체류비, 아까 말씀드렸던 체류비인데, 제가 이 체류비를 정말 많이 받았을 때는 11,000불 그렇게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되게 적게 받았을 때가 5,000불 정도? 그러니까 진짜 막 턴어라운드 비행만 있고 아니면 뭐 오버나잇 비행만 있고 그럴 때만 5,000불 정도 받았고, 기본 6,000에서 8,0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월급 통장으로 싸준다고 하니 어느 정도의 돈이 쌓이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월급 통장에 쌓이는 그 주 수입원은 그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블럭아워, 그리고 그라운드 듀티 아워, 그리고 얼라원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다 합치면 얼마가 되느냐는 제가 다음 시간에 계산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과연 캐세이 퍼시픽 월급은 100만 원 이하인가? 그 루머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